안녕하세요, 스퀘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AMD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AMD의 장단점을 말하기에 앞서 AMD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역사를 조금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MD는 원래 인텔의 카피칩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후 상표권 관련 문제로 인텔과 AMD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AMD는 여러 명작들을 연이어 출시하며 전성기를 달리게 되죠. 이때 발표한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에슬론 시리즈입니다. 그러나 AMD는 이 이후로 완전히 몰락하는 듯 싶었습니다. ATI와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분사로 회사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듯 보였는데요. AMD는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여 신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라이젠이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도 라이젠, 폴라리스, 그리고 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AMD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때 가격 대비 AMD의 제품들이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냉정하게 제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이건 거짓된 주장일 겁니다. 제가 하는 게임들을 여러 개씩 동시에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상황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러한 멀티코어 같은 부분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소비자 친화적인 AMD라는 하나의 프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텔은 코어 소도 그대로고 14nm 우려먹기는 하고 세대가 발전되어도 향상되는 것은 클럭이 주된 요소였죠. AMD는 이걸 인지하고 코어 수를 늘리는 쪽으로 제품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8코어라는 숫자와 소비자들 생각하는 AMD, 이런 문구들은 저를 충동질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렇게 구매한 2700X는 사실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타트 할 때 끊기는 거 말고는 크게 불만을 가질 요소는 없었죠. 일각에서는 AMD 게임 성능이 붕땅이다, 게임하는데 그거 사면 후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140프레임과 100프레임 이런 차이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모니터가 60Hz짜리라 세 자릿수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AMD가 게임 성능으로만 보면 욕먹을만 했지만 60프레임은 넉넉히 뽑아주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프리미어로 영상을 편집할 때도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해서 편집을 하면 이상하게 렌더링 중에 CPU 점유율이 낮아지며 코어 1개에서 2개 정도로만 렌더링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증상은 CC 2019 버전까지 지속되었고 2020 버전에서는 개선된 것 같긴 합니다. 이건 AMD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도비의 문제였죠. 아무튼 스타크래프트2나 애프터 이펙트처럼 싱글 코어나 적은 수의 코어를 극한까지 갈고야 하는 상황에서 AMD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도 AMD가 강점을 가지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라이젠을 구매하면서 라데온에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구매한 게 따끈따끈했던 RX 590이었습니다. 사파이어사의 파란색 그래픽카드는 묵직했고 촘촘한 히트싱크가 매우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590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파크라이 5나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을 돌리기에는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590을 처분하고 베가 64로 갈아타게 됩니다. AMD라는 환상이 젖어 있었을 때라서 베가를 제외하면 딱히 다른 선택지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접한 베가 64 LC, 그러니까 리퀴드 쿨드는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HBM이라는 쓸데없이 비싸고 가성비 있는 쥐약은 메모리가 합체되었고 기존 590으로는 사용 불가능했던 여러가지 프리셋들을 사용 가능했던 것도 왠지 모르게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었던 590과 다르게 베가 64는 모든 게임에서 저전력 모드를 켜고 낮은 사용률에서 60프레임을 충족시켜 주었죠. 특히 베가는 DX11을 지원하는 게임 타이틀이나 벌칸을 지원하는 게임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베가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베가가 전기를 많이 먹는 건 벤치마크를 통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겪어보니 제 예상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저는 베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이드로 G라는 650W급 파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가의 권장와트가 1000W인 걸 생각해보면 약간은 부족한 수치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3D 마크를 돌리면 컴퓨터가 다운되는데요. 그래픽카드도 맛이 가버려서 드라이버도 재설치해줘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 문제고 베가를 사용하면서 정말 이상했던 점은 또 어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 렌더링 가속을 GPU로 해놓았는데
작업 관리자나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그래픽 카드를 살펴보면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력도 조금만 먹는 걸 보면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었죠. 배가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배가 레퍼런스 카드들은 GPU에 인가되는 전압을 백플레이트 쪽의 LED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소한 시각적인 피드백이지만 내 그래픽 카드가 일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가는 제 개인적인 이슈일지도 모르지만 상당한 고주파가 있습니다. 전력을 300W, 400W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도 플루드가 걸리면 코일 공진음이 꽤 크게 발생하는데요.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배가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구성을 사용하면서 본래의 목적인 작업과 멀티태스킹에는 약간의 실망을 느꼈지만 오히려 별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 머신으로서 더 큰 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MD가 소비자들을 위한다. 이런 문구들이 거짓은 아닙니다. 인텔은 AMD가 죽어갈 때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분야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남겼고 미래 시장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마쳤습니다. 반면에 AMD에게 남은 건 정말 컴퓨터 소비자뿐입니다. IBM이 무너졌듯 X86 진영이 언젠가 애플과 퀄컴을 필두로 한 ARM 진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인텔과 AMD 두 회사 모두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래 산업에 관한 투자를 넉넉히 한 인텔과는 다르게 AMD는 지금 당장의 소비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AMD를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